출산휴가 130일. 요즘 기준으로도 정말 파격적이죠? 그런데 만약 이 제도가 지금으로부터 무려 600년 전에 시행됐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 놀라운 정책에 대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130일, 넉 달이 훌쩍 넘는 기간이에요. 솔직히 요즘에도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출산휴가 제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나 선진적인 제도가 과연 언제쯤 도입되었을까요? 아마 대부분 최근, 길게 잡아도 몇십 년 전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하지만 정답은 놀랍게도 600년 전,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이 믿기 힘든 복지 정책을 만든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세종대왕이고요. 이 제도가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제대로 알려면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의 현실을 좀 들여다봐야 해요. 과연 세종 이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원래 관청 소속의 여성 노비, 그러니까 관노비의 출산 휴가는요, 고작 7일에 불과했어요. 아이를 낳고 정말 딱 일주일 만에 다시 고대 노역에 나서야 했던 거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임금은 이게 너무나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위대한 개혁이 시작됩니다. 이 변화의 규모를 한번 보세요. 7일에서 130일. 이건 그냥 휴가를 조금 늘려준 수준이 아니었죠. 말 그대로 정책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세종대왕이 얼마나 사려 깊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출산 후 100일의 휴가를 줬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30일을 추가했을까요? 당시 만삭의 몸으로 일하다가 길에서 아이를 낳고 산모와 아이 모두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일이 계속된다는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이걸 들은 세종은 산모와 아이가 모두 안전하려면 출산 전에도 쉬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산전휴가 30일을 추가로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종의 배려는요, 시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더욱 놀라운 지점까지 나아갑니다. 30일. 이 휴가는 산모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구를 위한 휴가였을까요? 바로 남편을 위한 30일의 의무 유급 육아휴직이었습니다. 세종은 산모가 출산 후에 온전히 몸을 회복하려면 남편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도 강제로 한 달간 휴가를 줘서 아내를 돌보게 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파격적인 정책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 근본에는 모든 백성을 아끼는 왕의 마음, 즉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애민 정신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이 정책은 신하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어요. 가장 천한 노비에게 이렇게까지 관대한 혜택을 주는 건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고 전례도 없는 일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세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노비도 하늘이 낸 백성이다.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자신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한 것이죠. 결국 세종대왕의 위대함은 단전히 뛰어난 업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곳을 향했던 이 진실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그를 진정한 성군으로 기억하게 하는 증표가 아닐까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백성의 아픔까지 끝까지 살폈던 세종대왕. 우리가 그를 갓종대왕이라 부르는 진짜 이유는 화려한 업적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따뜻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